(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 합쳐 사망자 수만 532만. 당시 인구 3,500만 중 6명에 1명이 사망한 셈이다. (2년이나) 계속된 휴전 회담 끝에 3년간의 치열하고 비극적이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은 휴전 협정으로 일단락되었다. 휴전선은 그렇게 한반도를 반으로 가른 채 지금까지 차갑게 그어져 있고,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각 2km, 총 4km 지역의 비무장지대는 무심한 세월 속에도 여전하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 마지막 비무장지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그 어디보다 완전 무장을 한 채 지금도 삼엄하기만 하다. (6.25) 전쟁 발발 이후 거의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분단과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뉴스에만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만 하고.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아서 너무 막연한 이야기로 먼 얘기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마지막 분단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솔직한 답변들이다. 최근에 JS를 통해 가지고 북한 병사가 기순했잖아요. 유전자가 조금 변형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아마 강남거리의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강원도 철원 육군 제3사단 일명 백골부대로 가는 길. 아 소리가 절로 나는 백골상 앞에서 셔터를 눌러본다. 백골상은 백골부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1986년도에 설치되었다. 6.25 때 38선을 그 10월 1일 날 그 넘으면서 그게 국군의 날에 원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이 백골사단의 백골부대는 1948년 북한에서 월남한 서북 청년 단원들이 죽어 백골이 되어서라도 조국을 수호하고 북한의 고향 땅을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철모에 백골을 그려놓고 전투를 한 것이 그 유래가 되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 민통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어디 쪽? GOP. 아 GOP 들어가는 네. 거예요? 블랙박스도 끄고 신분증 검사도 까다롭게 한다.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운 민통선 지역, 특히 이처럼 최전방 경계 근무를 서는 부대가 있는 지역은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GOP로 가는 겁니다. 제너럴 아웃포스트, 일반 전초라고 하는 GOP는 적의 접근을 초기에 탐지해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초부대를 말한다. 적과 마주칠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적의 침투를 경고하고 지연시키는 등 주력 부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부대다. 최전방 GOP를 지키는 철책 사단이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메이커 사단답게 강도 높고 현실감 있는 실전 훈련이 이곳의 병사들에겐 그저 생활이고 삶이다. 점령 완료!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하듯 이 지역에서도 북한을 향한 방송을 이렇게 상시하는데, 북한과 달리 남한의 대북 방송은 이처럼 감성적인 음악과 멘트들로 이루어진다.
투. 자, 오늘 야간 경계 작전간에도 적은 내 앞으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추운 날씨 속에 유의하면서 작전에 임하자. 이상. 살아서 백골 주로 백골 일사 즉생 훌육지저 백골 파이팅! 최재우. 최재우. 자장탄 75발 이상무. 15발. 15발. 75발. 자장탄 확인. 사봉 임준. 성무. 요조 태우조. 약실 확인. 확실하게 성공. 안전목 제거. 안전목 제거. 바로 보고. 격발 성무 격발 성무 하나씩 하나. 다시 가라 성무 혹한기 야간 근무. 아무리 젊고 용감한 군인들이라 해도 사람인지라 춥고 힘들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우렁찬 목소리와 절도 있는 몸짓의 그들을 보며 복합적인 감정으로 코끝이 찡해진다. 분단의 현실과 그를 어깨에 짊어진 청춘들에 대한 안쓰러움. 보통 GOP의 병사들은 철책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침투를 경계하고 대비하는 경계작전을 수행한다. 일부 병력은 수색작전을 펼치기도 한다. 야, 여기가 진짜 아니 이게 그냥 걷기도 힘들어요. 와. 평소 DMZ에 관한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최전방 지역과 이곳 병사들의 사진을 찍노라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난다. 한 시간 동안을 카메라만 메고 뒤따라왔는데도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저 우리의 이 위대한 청년들은 복장을 다 갖추고도 이 무거운 총을 들고도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아요.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저 나이대들을 제일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 위대한 청년들이 이 철조망을 GOP에서 튼튼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 아들 생각이 절로 나는 앳되고 젊은 청춘들. 인생의 황금기를 최전방 부대에서 보내는 이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새삼스레 깊이 체감한다. 부모님과 친구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만난 젊은이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는 최전방의 병사들이다. 최전방 GOP에 흐르는 감성적인 음악은 언제 들어도 뭔가 언밸런스한 감정과 묘한 슬픔을 느끼게 한다. 강원도 산골 최전방의 아침이 유난히 아름답게 밝아온다. 밤새 근무를 마치고 날이 훤히 밝아서야 복귀하는 병사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금 바로 막 들어갔습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와, 지금 어떻게 지금 근무를 마치고 막 왔죠? 예. 이야, 근데 아니 오늘 몇 시간 동안 이게 야간 근무를 쓰다가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지금 01시부터 07시까지 쓰다가 왔습니다. 그럼 6시간? 6시간 근무했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은 한데 그래도 오늘 하루도 지나갈 수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환하게 웃는 젊은 병사. 그들과 함께 오랜만에 군대밥을 먹어본다. 최전방 부대의 식사는 비교적 잘 나오는 터라 지치고 배고픈 병사들
다들 참 맛있게도 먹는다. 북한 쪽만 쳐다보는 많이 되잖아요. 응? 그럴 때 무슨 생각하는 거야? 누가 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언제든지 저기 나타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항상 긴장을 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GOP에 오게 된 건 좀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사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특출나게 좋은 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옴으로써 이제 좀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서 전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참 고마운 곳이에요. 효자도 만들어주고. 힘든 일도 많지만 많이 느끼고 배우기도 한다는 젊은 병사들이다. 언제 가? 비무장지대 주변은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 환경만큼은 정말 아름답다. 1950년 10월 1일 6.25 전쟁 중 우리 국군이 38선을 넘은 날이다. 이때 38선을 처음 넘은 부대가 육군 3사단. 바로 이 백골 부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고 3사단에서는 38선 돌파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한 3사단을 잇게 한 23년대의 원년 멤버들 156명의 함경북도 출신 청년 학도들 중 현재는 9명만이 생존해 있다. 여기 식구층 많네.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6.25 참전 국가 유공자 집. 어서오십시오. 김성현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1950년) 당시 북한군에 쫓긴 많은 북쪽의 젊은이들이 남한군에 편승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거 뭡니까? 고향 소식이에요? 네. 아주 값어치가 있는 사진들이네요. 당시에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의 젊은이들은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3일만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허나 3일은커녕 지금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진들은 이송현 회장이 남한에 온 직후부터 찍어온 사진들이다. 국제시장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았습니까 이게? 부산의 인구가 그 당시에 처음에 한 40만 명이 있는데 전쟁이 저기 전에. 네. 그런데 갑자기 150만 명. 이제 5배나 이제 왔습니다. 이송현 회장은 정말 얼마 후에는 바로 북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당시 남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 통일되면 고향에 간다. 예. 가면은 고향 사람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갖고 제시하면은 와 보지 않아도 그 현실 감각이 뚜렷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의 그 후에 가져갈 선물로 유일한 증거물로. 결국 그 선물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못했다. 이게 북한 종이네요. 네, 북한 가족들한테 이제 미국 통해서 네. 보내온 편지입니다. 네. 꿈결이 더 그리운 오빠에게 드리옵니다. 그간 옥체 건강하십니까? 오빠를 비롯한 온 가족 일동 다 건강하신지요? 50년 만에 오빠의 소식을 들은 것만도 기쁜 일인데 이렇게 돈을 받고 보니 이 동생 옥녀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어떤 말을 올리겠는지 눈물뿐입니다. 오빠 부디부디 앓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한 말은 태산 같아도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4년 1월 1일 북에서 온 여동생의 편지 언제 봐도 눈물겹다.
우리가 같은 교단에서 있던 동료들, 선배들 또는 상사들 이런 그대로 밝히는 것이 또 그것을 이제 이거보다 앞서가지고 왜 원래의 천막 교실에서 자리가 뛰어나서 노인들의 휴식터가 되었던 사진이 이송현 회장의 자서전을 집필 중인 대학 교수와의 면담 시간. 3.1의 약속 동지애처럼 월남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교사의 생활을 평생 걸어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송현 선생님을 통해서 월남한 그 현지 군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당시 교사 생활도 엿볼 수가 있고요. 자서전 집필을 위한 면담을 마치고 바로 마산에 좀 가야 되겠다는 이송현 회장. 최근에는 다리도 약간 불편한 터라 먼 길 외출은 삼간다는 이송현 회장이 굳이 마산까지 가려는 이유는 뭘까? 제작진의 차를 타고 이동 중인 이송현 회장.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빛이다. 드디어 마산에 도착했다. 강 회장. 아이고, 이 웬일이야? 어디가 봐? 우리 통일 보고 죽어야지. 그럼. 일어나 좀 한번 앉아볼까요? 자. 3.1의 약속 전후의 방독수 전 회장. 이송현 회장이 전후이자 오랜 버치다. 방독수 전 회장의 몸이 불편하다는 소식에 이송현 회장은 바로 마산까지 달려온 것이다. 이제 9명의 생존자밖에 남아있지 않는 3.1의 약속 전후의 멤버들.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늘 이렇게 걱정이다. 1950년 12월 9일 156명의 함경북도 출신 학도병들은 3, 4단 23년대 수색 중대에 진중 입대했다. 너들 제치고 난 들어갈란다. 뭐 북한군 뭐 같은 동족이라도 너는 내한테는 적이다. 할 수 없다. 나는 뭐 형제라도 할 수 없다. 북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민을 수복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 고향을 수복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웠다. 김종국이라는 이제 그 전우가 청진에서 나오는 그 전우가 딱 서 있는데 그 사다구니 밑에 거의 1m도 안 돼요. 한 80c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뢰가 붉게 덮은 게 딱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데 요거 팥변이고 요 까만 게 다 팥변이야. 38개 했죠. 38개. 전우 중 한 명이 3.1의 약속이라는 자서전을 내고 1991년 드라마화된 것을 계기로 살아남은 전우들이 다시 뭉쳐 3.1의 약속 전우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직장 있는 사람들도 시민, 사회인, 군,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시동체가 돼가지고 그 국기 달아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 가져야 되는데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조금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전쟁 시에 그 피를 흘린 그 참혹한 전쟁에 대한 그 참혹한 삶을 글자나 어떤 간 이야기 듣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갖고 이 정신무장을 이제 하기를 바라는. 마산사는 전후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온 이송현 회장. 이날은 자녀들과 손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본인이 찍은 오래된 사진들의 필름들을 가지고 나온다. 근데 지금 이거 현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시대 카메라에서 여기에다가 필름을 담아줬어요. 어린 손녀에게는 그저 신기할 수밖에 없는 아날로그 카메라의 필름들.
시대 카메라요. 부산 진구 하이라브드 정문 앞 지금 없어졌잖아요. 시민대공원 앞인데. 카메라 수리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 카메라 이 껍데기가 이게 역사적인 그거라니까. 시대 카메라 사용하기 살아있을까? 없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의 염원을 담으며 찍은 사진의 필름들만 수십 년 동안 쌓여왔다.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살아 생전에 고향을 한번 갔으면 하는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일에 대한 부분은 좀 남다르죠. 네. 남들은 이제 조국관이나 이제 이런 게 투출했던 거죠. 또 아버님이 그런 조국관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민주화운동에 나서는 것을 아주 극도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가출하기도 하고. 3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학도병이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꿈에도 못 잊을 고향을 꿈꾸듯 오래된 필름들을 들여다본다. 비극의 땅이죠. 비극의 땅이다. 그게 없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지금은 그것이 양쪽 하나의 그 갈등으로 국가가 대 이제 그런 어떤 법정 제도 하에서는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 이것을 하루속히 남북이 완료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가 하루속히 한반도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는 이송현 회장의 염원을 안고 달려본다. 평양 개성을 알리는 이종표를 지나 조금만 달리면 임진각 도라전망대가 나타난다. 도라전망대는 송악산 관축소가 폐쇄된 후 1986년에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 안보 관광지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건 1987년 1월부터이다. 이곳에서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 밖에도 송악산, 북한 선전마을 기정동, 김일성 동상 등도 바라다 보이며 전망대 바로 옆에는 제3 땅굴이 있다. 여기 바로 앞에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통일로 가는 길이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저곳에서 남북이 하나 둘 서로 양보해서 이 단절된 이 남북 관계를 저 개성공단에서 불을 밝히고 같이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통일이 가까워지고 평화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이정표를 뒤로하고 남북 출입사무소 가까이로 발길을 옮겼다. 여기만 통과만 하면 그 꿈에도 그리던 개성, 평양, 함경도, 강원도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향민들이 여기 와서 저기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심정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한강도 얼어붙을 정도로 추위가 매서운 날.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고를 운운하던 2017년 연말의 겨울 한파 속. 어느 골목에 서 있는 건물 청소 전문 차량 한 대와 바빠 보이는 한 청년. 하나만 씻고. 네, 따뜻하게 안 입었어요 오늘. 추운데. 엘리베이터도 있네. 살을 애는 추위 속에 일을 하며 본인보다 동료를 챙기는 마음 따뜻한 청년이기도 하다.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 청소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건물 지으신 분인데 청소 들어와가지고 청소해달라 해가지고 추운데 빨리 끝냅시다.
열심히 닦고 세제를 뿌리고 다시 윤내고 강추위를 얼른 날려보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을 내며 열심히 손과 발을 움직인다. 어라! 주인공의 얼굴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는 이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 이름은 정민우. 탈북인들이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의 인기 출연자이다. 북한에서는 군인이었고 4년 전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그. 운 좋게도 인기 방송인으로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청소 일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한두 달 됐어요. 석 달 된가? 근데 배우기는 한 6개월 배웠어요. 돌아다니면 약품 쓰는 걸 배워야 돼가지고. 겨울에 약품 잘못 쓰면 얼면 사고 난다니까. 시베리아를 방불케 하는 강추위 속 민우 씨는 옷도 얇게 입고 건물 청소에 여념이 없다. 추워요? 아, 북한 병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추위가. 아, 네. 근데 오늘은 좀 살짝 춥네요. 근데 옷 패딩 입고 하면은 일을 못 해요. 몸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막 걸치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좀 사고가 나서 뭐 추워 해야죠. 청소는 춥다고 안 하면 어떡해요. 으짜. 민우 씨는 3개월쯤 전에 이 청소 전문 업체에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건 6개월이 넘는다. 전문적인 청소로 화학약품도 꽤 다뤄야 하고 정말 기술적으로 청소를 해야 해서 꽤 오랫동안 제대로 청소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안 되겠어요. 나도 손실어서 안 되겠다. 남한에 와서 운 좋게 방송인이나 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던 그는 알고 보면 웬만한 탈북자들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오늘 날씨는 추워도 너무 춥다. 이런 날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할 때면 예전에 하던 북한 음식점이 안 망했더라면 좋았던 걸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된다. 지금 북한에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 데려오려면 한 번에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어느 한 명 뽑아놓으면 누구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 데리고 오려면 못해도 1억 2천은 최소 있어야 돼요. 근데 1억 2천 뭐 아시잖아요. 어떻게 벌 방법도 없고 뭐 방송 나간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사업이랑 뭐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름 젊은 나이에 남한에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쳇말로 쫄딱 망하고 자본금 없이도 할 수 있는 지금의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퇴근길에 민우 씨가 자주 들리는 동네 마트에 들렀다. 혼자 먹을 음식 장 보는 모양새가 아니다. 파는 있고 오리네 이거는. 이게 닭인가? 이거 맞네. 이거랑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그 누나들 고마워서 음식 좀 해드리려고요. 북한식으로요. 북한식으로? 네. 그럼 메뉴가 뭐예요? 닭도리탕 좀 하려고 감자찬이랑. 도리탕은 남한에도 있는데. 북한식으로요.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집. 저 그림 속 주인공은 누구지? 이 된장도 북한 된장이에요. 1년 묵은 된장이에요. 봐봐요. 북한식 닭볶음탕이라니 정말 좀 특이하다. 닭볶음탕에 묵은 된장을 넣는단다. 사실 이 깔끔한 주방이 딸린 집은 민우 씨의 집이 아니다. 그야말로 처량하게 바강칸 머리 누울 곳 하나 없게 된 민우 씨에게 아는 동생과 누나 남매가 잊지 못할 손을 내밀어 주었다고 한다. 이게 사실 제 명일이 된 집 제 집이 아니고 제가 망하면서 일단 다 정리되면서 당분간 돈 벌 때까지 여기서 살려고 해갖고 방을 하나 누나가 그래서 준 방에 그래서 그 전에 공짜로 산다는 게 좀 이상하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서 오늘
북한 닭도리탕식을 한번 끓여보고 있습니다. 맘 편하게 더부살이를 하게 해준 집주인 남매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북한식 닭볶음탕이 살뜰하게 끓는다. 갑자기 웬 요리? 닭볶음탕이 완성된과 동시에 먹을 복이 있는 주인 남매가 왔다. 오늘 무슨 날인가? 네가 내가 오늘 좀 미안한 게 고마운 표시를 내가 요리를 좀 했다. 배고프지? 알겠어요. 일단 옷 갈아입을게. 그래. 마음씨 착한 주인 남매와 탈북 청년 민우 씨가 간만에 거한 일품 요리 북한식 닭볶음탕 주위로 옹기종기 둘러앉는다. 어떠세요? 아 솔직히 말해라. 진짜 괜찮나? 괜찮은데 뭔가 좀 싱겁다. 야왜 맛있다? 안 맛있었구나. 아니 맛없진 않은데 조금 싱거워요. 간이 좀 약해요. 우리하고 틀려서 그런가? 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중국에 있거나 뭐 몽골 가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봤잖아요. 너무 오래 봤고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희 동생도 소개해줬을 때 동생도 찬성했고 저희 부모님도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같이 있게 됐죠. 오늘 날 잡았다. 사실 각자 바빠 얼굴 보기 힘든 세 사람이 뭉친 와중 친한 형님까지 합세했다. 형님 먹고 있었네. 내가 오늘 요리했어요. 아 그래? 오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는 식사 안 하셨죠? 예, 아니 나 민우랑 가끔 저녁에 와서 먹는데 영덕에서 홍게. 아 진짜요? 대박. 대박. 위풍당당 영덕계의 등장에 민우 씨의 북한식 닭볶음탕이 갑자기 있을 곳을 잃게 했다. 아니 야 잠깐 잔디 보. 멀리 가시는데 자랑이 더 있어요 일단. 포항에서 오신 거예요? 어디 나 없다는 거? 내 닭도리탕을 지금 아까 퇴근해서부터 열심히 했는데. 같이 닭도리탕 먹고 있어.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영덕계, 남한에서도 자주 못 보는 영덕계. 아니 한번 드셔보라 그래. 일단 맛은 봐야지 네가 고생했는데. 이거 자르는 데만 3시간 걸린다. 가져왔나? 가져와봐. 형님 때문에 지금 내가 한 것도 형도 닭도리탕 되게 좋아해. 네. 근데 이거 북한식이래요. 북한식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만든 거예요. 네가 드려. 해줘야 되니. 근데 양념만. 맛있다는데. 맛있잖아요. 맛있다. 맛있어요? 북한식 손맛이 친한 형님에게 드디어 통했다. 진짜 네가 한 거 맞아? 응. 오 진짜 맛있네. 우리 어떻게 된 건데? 오신가 봐요 원래. 한 탈북 청년과 그를 아끼는 나만의 새 친구가 모처럼 즐거운 저녁 만찬을 함께한다. 먹을 거 없잖아. 일단 하자. 처음에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서해 앉아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할 때 북한에 있는 가족이 생각이 났댔어요. 우리 가족도 같이 있었으면 진짜 뭐 재미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표현 안 했지만 났어요. 솔직한 심정인데 표현 안 했을 뿐이죠. 늘 그 분단의 장벽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원한의 장벽이죠. 원한의 장벽이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우 씨 대신 친한 누나가 눈물을 보인다. 아니 나는 이게 참는 게 슬퍼요. 이거 참는 게. 괜찮아. 참. 사람들 모르잖아요. 표현을 안 하니까. 온다고. 그래서 참는 게 더 슬퍼요. 저는 차라리 울면은 슬프면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모처럼의 만난 안주에 한 잔씩 마신 술 때문일까 가족을 북에 두고 온 청년은 울음을 삼키고 그의 남쪽 벗이 대신 울어준다. 한 마을에 동이 튼다. 민우 씨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도 있는 한 탈북자 가정이 사는 곳이다. DMZ에서 멀지 않은 민통선 지역의 한 염소 농장.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농장의 아침을 여는 한 아주머니, 탈북자 김명희 씨다. 염소들 먹일 볏집단 작업으로 여념이 없는 명희 씨는 탈북한 지가 10년이 넘는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한다. 우리는 한꺼번에 안 나왔어요. 다 각자가 나왔어요.
큰딸이 먼저 내보내고 그다음에 둘째 딸이 무사히 도착하고 내가 그다음에 무사히 도착하고 신랑이 무사히 도착하고 그다음에 본가치 엄마를 데려왔고 제 가족이 다 왔으니까 편해요 우리는. 예. 그나마도. 예.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해 지금은 이렇게 염소를 키우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일가족이 함께 넘어올 수 있었던 건 너무도 운이 좋은 경우였다고 말하는 명희 씨 가족이다. 언제나처럼 농장의 염소들 끼니부터 먼저 챙기는 명희 씨. 이번에 무거운 김치꾸러미들을 양손에 들고 나온다. 커다란 스티로폴 박스에 김치를 한가득 담고 정성껏 포장을 하는데 어머니 지금 이게 뭐를 싸시는 거예요? 아 딸한테 예, 김장했길래 김치를 보내는 거예요. 김장김치? 예. 요거는 깍두기고요. 요거는 북한어 말하면 채지김치예요. 아 무채. 예, 이렇게 친 거. 예. 이거는 배추김치예요. 배추김치. 네. 큰딸이 일본에 가 있어요. 아 일본. 예, 그래서 오늘 일본에다 보내는 거예요. 외제 나가면 모든 게 다 그립잖아요, 우리 음식이. 어저께 사돈이 같이 와서 했는데 배도 가져오고 사과도 가져오고 쪽파 가져오고 당근 가져와서 마늘에다 섞어서 양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우리는 명태. 갈피갈피 이게 명태가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먹어서 버릇해놔서 이거 안 하면 한국 김치 잘 못 먹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그냥 고춧가루고요. 이건 꿀이에요. 꿀? 네. 네. 이거는 북한에서 들어온 명태예요. 고향 함경도식으로 해마다 김장을 해서 딸들에게 보낸다는 명희 씨. 특히 일본에 사는 큰딸은 더 마음을 쓰고 챙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일본이 물가가 다 비싸요. 네. 그래 이래 보내면 1년 내내 먹어요. 정성껏 포장한 김장김치와 먹거리를 실은 아버지의 트럭이 바쁘게 움직인다. 가장 가까운 마을 우체국에서 항상 이렇게 딸에게 보내는 물건들을 붙인다고 한다. 같이 들어야 되겠는데? 네. 20kg? 이쪽에 놔주세요. 멀리 사는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만큼이나 온갖 생필품과 먹거리가 가득한 박스의 무게는 묵직하기도 하다. 네. 대표비가 많이 나와요. 해마다 한 19만, 20만 정도. 네. 그래도 집에 거 먹으니까 좋죠 뭐.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큰딸은 혼자 제일 먼저 남한으로 와서 뒤에 가족들이 남한에 오는 데에도 다 같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데에도 가장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네. 마음이 좀 편하셔? 네. 보냈으니까 완전. 보냈으니까? 일단. 네.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 것도 딸 덕분이에요. 딸이 계속 벌어서는 우리한테 투자를 해줘요. 고생한 큰딸을 생각하면 딸에게 보내는 박스의 무게가 아무리 많이 나가도 명희 씨의 마음이 차진 않는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가 있거든요. 염소가 지금 현재 150마리 정도 되는데 500마리 목표예요. 100마리. 네. 그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안 들어온대요. 내년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운 명희 씨 가족이 사는 마을. 역시 자연환경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번엔 평소에 자주 만들어 먹는 함경도식 주먹밥 솜씨를 뽐낸다. 두부밥이라고 하는 이 음식은 북한에서 최고 인기의 간식이라고 한다. 이거 시장에서 팔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나가서 시장에 나가면 꼭 싸먹고 들어와요. 이거. 북한에서는? 예. 이걸 뭐라고 불러요? 두부밥이요. 튀긴 두부 안에 밥을 넣고 매콤한 양념 소스를 올린 함경북도 음식 두부밥 이후엔 매콤하고 고소한 함경도식 명태구이 요리에 바로 들어간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거의 튀긴 듯 구워내는 게 딱 봐도 나만의 명태구이와는 다르다. 명태가 먹기가 좀 힘들어요. 거기는 예, 다 쌀 쪽으로 싸지 부식물 쪽으로는 신경을 잘 안 써요. 돈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가 먹기 싶은 거 다 먹잖아요. 서민들은 이쪽으로 다 못해요. 남한에 온 지 한참 지나 젊은 딸들은 남한 음식이 이제 입에 더 맞는다고 하지만 명희 씨와 남편은 아직도 함경도식 고향 음식이 언제나 맛있고 늘 그립다고 한다. TV에서는 봤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있다. 다 싸먹어요 우리. 조금 좀 특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나 같은 경우도 유부초밥은 해먹죠 우리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지만 오늘은 일이 바빠 식사 시간을 좀 넘기겠다는 남편. 평소 도움을 많이 주는 이웃과 북한식 특식을 나눠본다. 이거 맛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오니까 막 가족 생각이 나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는 모르겠어요. 언제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 친구들 소식은 늘 반갑고 좋은 이야기들만은 아니다. 명희 씨는 사실 아직도 힘이 닿는 대로 북한에 사는 친지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곤 한다고 한다. 제일 친한 친구 하나는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아이고. 예. 왜요? 갔지요, 뭐. 세상을 떠나갔지. 야,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돈을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래, 조금만 좀 기다리라. 또 한 번 전화 온 거, 내가 좀 해서 보내줄 게니까 먼저 쓰면 안 될까? 그랬어. 그랬는데 식당에 옥수수를 100kg를 당겨서 결혼식을 했는데 여기를 말하면 감사가 들어왔지. 검열이 들어와서 걸렸대요. 근데 왜 죽겠어요, 글쎄. 돈 좀 달라고 했더라면 100만 원만 보내면 옥수수 100kg는 충분히 쌀 수 있는 돈이지. 넘지. 몇 톤도 쌀 수 있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죽었더라고. 후회 들었어요. 그래, 그게 항상 걸려요. 그런 사람들이 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 집에서는 문을 꼭 닫아 걸어놓고 온 집안 식구가 밥을 해서 거기다 지약을 타는 거예요. 먹고는 그 자리에서 몽땅 죽는 집도 있었어요. 세월 탓이고 나라 탓이죠, 그게. 북한에 살며 어려움을 당하는 친지와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 최선을 다해왔다는 명희 씨. 그러기 위해 더 닥치는 대로 일도 열심히 했던 거라고 한다. 친구의 죽음으로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된 것은 통일이죠, 뭐. 예,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고향에 가고 싶고 부모, 형제, 예? 친구. 그래도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원에 자리 잡은 노동당사 2002년 5월 31일에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6.25 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물. 검게 걸리고 포탄과 총탄 자국이 촘촘히 나 있는 채로 보존된 건물에 카메라를 가져가 본다. 참혹한 역사의 상징물, 차가운 콘크리트에서도 생명체들이 꿋꿋하게 자라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다. 언젠간 통일의 꽃도 저렇게 기적같이 감동적으로 피워주려나. 최전방에서 조국을 지키는 젊은 군인들도 오랜 세월 실향민으로 살아온 70여 년 전의 학도병도 남한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 애쓰는 탈북자들도 이 한반도의 지구상 마지막 비무장지대가 사라지고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이 평화롭게 하나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다.